쌍릉 등 익산의 백제시대 유적 복원에 3,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공항행 KTX 노선이 폐지되면서 턱없이 모자란 전라선의 고속열차 운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사들인 주식회사 자광이 예정대로 이달 안에 잔금 1,800억 원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들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과거사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광이 예정대로 이달 하순 대한방직의 부지 매입 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지 개발을 위한 자광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자광은 대한방직과 부지 21만 6천 제곱미터를 1,98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년 뒤인 올해 10월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광이 예정대로 이달 하순에 잔금 1,800억 원가량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방직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143층 익스트림 타워와 호텔, 컨벤션, 그리고 3,000세대의 공동주택 등 부지 개발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을 좀 더 확고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이 타워 복합 개발이 추진되는 데 좀 더 열정과 의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잔금을 납입한 자광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정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지만 부지 용도 변경과 도 소유 부지 매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개발이 현실화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열차 노선을 폐지하면서 서울과 지역을 잇는 노선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전라선의 고속열차 운행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열차인 KTX 운행 횟수는 전라선의 경우 평일에 14차례입니다. 호남선은 이보다 많은 26차례, 쉬운 2차례 운행하는 경부선에 비하면 전라선은 5분의 1, 호남선은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2년 전 도입된 또 다른 고속열차인 SRT는 경부선이 40편, 호남선이 20편인데 전라선은 한 편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라선은 운행 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 기업인들이나 도민들은 급한 경우에는 익산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노선이 지난달부터 폐지됐습니다. 대신 서울과 수도권 이남을 오가는 기존 노선의 KTX 운행을 6편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역을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증편을 포함한 KTX 운행이 조정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라선에 턱없이 모자란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라선이 KTX가 증편될 수 있도록 하고 SRT도 신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건의를 해 나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속열차 증편을 위해서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이를 쟁점화하는 등 전북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과거사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가 진상규명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성자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만 하면 울분이 터집니다. 애들 뭐 준다고 저렇게 가질러 간 사람을 붙들어다 그지라고 죽여버리고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너무너무 안쓰러워.
1951년 당시 6살이었던 김 씨는 이곳 광산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군경이 빨치산을 토벌하겠다며 마을 주민들이 몸을 숨긴 광산 입구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빨치산이란 누명을 씌워서 그 후손들까지 저건 빨치산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출세길도 막히고 참 막막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가 전국을 돌며 주최한 위령제에서는 고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원혼비가 건립됐습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과거사 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진실규명이 되고 억울하게 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러기를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연말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계속 위령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가 3,700억 원을 투입해서 백제의 핵심 문화유적 8곳을 발굴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녹록지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의 해체 보수 정비 작업을 마친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백제 시대의 석탑 원형을 원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지는 백제 왕궁으로는 처음으로 외곽 담장과 내부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그리고 그동안 관심에서 한 발 비껴있던 제석사지와 쌍릉, 익산토성, 금마토성, 미륵산성, 연동리 석조열애 자상 등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발굴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2038년까지 8개 백제 핵심 유적에 모두 3,7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변의 백제 유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굴이나 정비 이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백제영도 익산의 그 산재한 백제 유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올해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시행 계획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4천억 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인데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해마다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6년 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금마고도 보존 육성 사업은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전체 예산 3,4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으로 10%가 채 안 돼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백제 핵심 유적 보존 관리 사업이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25 태풍 콩레이가 오는 7일쯤 전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벼 쓰러짐이나 침수 피해에 대비해서 벼베기를 서두르고 농작물 안전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축사에선 고정장치를 정비해 강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회의원들과 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외신의 혁신도시 폄훼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규탄 성명도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댄 자리. 송하진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여야 구분 없는 관심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정을 가지고 도 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하고 어떤 없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총론과 달리 강론에서는 많은 의견과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전복 예산이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 올해 예산 6조 5천억에서 9.7%를 꼭 더하면 7조 2천억은 해야 본전 거죠.
현대중공업과 GM 후속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현안을 일일이 관련법을 제정해 해결하려는 것, 결과적으로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남발할 뿐 실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개별법으로 내면 뭐 국회의원이야 내가 대표 발의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생내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통과도 안 되고 노력만 거치고 외친의 전북 혁신도시 표매 논란 속에 축산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책 협의회를 마친 뒤 월스트리트 보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금융 중심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에는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도청 잔디광장이 내일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됩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체전 성화 안치식이 열리는 내일부터 잔디광장을 개방하기로 하고 다만 잔디 생육을 위해 당분간 휴일에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는 잔디광장에 한옥 정자를 짓고 여름철에 물놀이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실군과 광주시 남구가 지속적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임실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두 지자체는 문화와 예술, 경제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하는 한편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육성과 제품 판로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사람을 다시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5살 A씨는 어제 새벽 6시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교통사고로 쓰러진 56살 정모 씨를 그대로 받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사고 당시 돌을 밟은 것으로 착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전주 일대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주시 중화산동의 빈집을 돌며 3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30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물건에 남아있는 지문으로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이미 같은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 그물을 싣고 기상특보 상황에서 신고 없이 출항하려 한 혐의로 2.9톤급 새우잡이 여선 선장 57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풍랑주의보로 모든 어선의 출입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불법 그물을 싣고 신고 없이 출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그물을 싣고 몰래 출항하려다 CCTV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1도, 익산 9도, 진안과 장수는 6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3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부 내륙 산간 지역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진 태풍 콩레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공인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타고 투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KBO가